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11월 1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가 출범했습니다. 투르크 계열 언어를 쓰는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의 맏형 터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르크족 국가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이 기구는 원래 2006년 나제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구상한 겁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립 입장이라 아직 정식 멤버는 아니고 옵저버지만 앞으로 정식 참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헝가리도 역사적으로 투르크와 관계가 밀접하다면서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공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환구 15는 이 기구가 종족 대립을 조성한다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위구르인들이 투르크와 같은 민족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틀리다고 비난했습니다. 신장은 예로부터 다민족 지역으로 여기에 사는 위구르족들이 투르크 계열의 언어를 하기는 하지만 터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은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가 초래할 범투르크주의와 범이슬람주의의 발호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 사상이 범람하게 되면 중공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극단주의자들과 분리주의 세력을 자극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공의 한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은 돌골, 즉 투르크족과 흉노족입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를 붕괴시킨 강력한 세력은 북방민족이었습니다. 해양 세력이 중국의 왕조를 무너뜨린 적은 없었습니다. 한족에게 진정한 위협은 서북부에서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옛날 오토만 투르크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공은 독립을 꿈꿔온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동투르키스탄 운동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를 억누르기 위해 상하이 협력기구를 발족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 정부도 동투르키스탄 운동 조직을 테러 조직 명단에서 제외한 상태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이 바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중공은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신장 위구르의 동투르키스탄과 붙지 않도록 금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1대1로의 중요 지역이기도 합니다. 터키는 최근 미국 등 10여 개국 대사를 추방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러시아와 입장이 비슷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터키와 함께 뭉치기로 한 데는 러시아 푸틴의 묵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투르크어족 연합은 그 인구도 상당합니다. 터키 인구 5천만을 합하면 모두 2억 정도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아프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공과 동맹관계인 아프간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푸틴은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투르크 연맹은 이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주요 무기는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는 중공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도 지대공 미사일을 팔고 있습니다.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의 배후는 푸틴으로 그가 벌이는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부터 중화권에서는 시진핑의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추양으로 이미 20여 세가 됐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모친 치신이 아주 귀여워했다고 합니다. 이 추양이라는 사생아는 시진핑의 부친 시중신의 장례식장에도 등장합니다. 시진핑과 함께 맨 앞줄에 선 어린이가 추양입니다. 세 어린이가 등장하는데 시진핑 바로 옆에 선 아이는 시 유엔핑의 아들 시밍정, 그 바로 옆은 시진핑의 딸 시밍저입니다. 추양은 시진핑의 모친 치신의 배려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장의대 제2부속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청명의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추양은 저장성에서 자라다 베이징으로 가서 생활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것은 재미화교 시사평론가 루더입니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추양은
2018년 인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추양의 모체는 국제체스대회 여자 챔피언 추천입니다. 1976년생인 추천은 현재 카타르 국제체스 선수입니다. 그녀는 1988년 12살의 나이에 국제체스대회 챔피언이 됐고 25살이었던 2001년 국제체스대회에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코스체뉴크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머리도 스마트하고 미모도 뛰어난 추천은 2000년에 중동 카타르 왕실의 모하메드와 결혼해 3딸을 뒀다고 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시진핑이 추천과 아이를 낳은 이유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체스대회 챔피언인 만큼 머리도 좋아 사내 아이를 낳도록 시진핑의 모친이 안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는 시진핑의 동생 시 유엔핑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사생아가 아니라 시 유엔핑의 사생아인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펑리유엔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개해 이혼할까도 생각했지만 타협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소문은 진위를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 아마도 시진핑의 정적들이 흘린 것으로만 추정될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의 부인 펑리유엔의 존재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6중전회가 끝난 뒤 티엔진의 시정부는 펑리유엔의 서신 정신을 학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펑리유엔은 시진핑이 집권한 뒤 초반 5년 동안은 아주 활발했습니다. 시진핑을 동반해 세계 각국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 5년 동안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요즘 들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9월 15일에는 시진핑과 시안에서 열리는 14회 전국운동회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10월 15일에는 2021년 유네스코 여성 아동 관련 국제회의에 영상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러다 10월 26일에는 티엔진 줄리어드 예술학원 낙성식에 축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축하 서신에서 펑리유엔은 티엔진 줄리어드가 미중 간 인문 교류의 플랫폼이 되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신 정신을 학습하자고 티엔진시 정부가 촉구한 건 바로 이 서신입니다. 서신 정신은 다른 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표현입니다. 또 11월 10일 관영 CCTV는 펑리유엔이 유네스코와 서면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을 신원 램프의 세컨톱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 순서로 보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중화권에서는 펑리유엔이 9번째 정치국 상임위원 자리에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아시다시피 7명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왕치산을 두고 8번째 상임위원이라고들 합니다. 펑리유엔이 왕치산에 이은 상임위원이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내년 20대 당대회 이후 펑리유엔이 시진핑을 보좌하는 권력자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이들이 제법 됩니다. 시진핑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모택동의 사례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예난 시절에는 장칭의 정치 관여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대약진 이후 모택동이 유서기를 타도하려 했을 때 일부 권력을 장칭에게 주고서야 안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칭은 문예 전선에서 일정 역할을 했습니다. 8개 양반시라고 해서 공산주의 선전 희극 8개를 만들어 8억 인민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혁이 시작되자 장칭의 악역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택동의 지시를 따라 아주 충실한 전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장칭은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이 모택동의 개였다고 말했습니다. 모택동이 누구를 물라고 하면 그대로 물어뜯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시진핑이 추구하는 바나 처한 입장은 모택동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담이기는 하지만 공교롭게도 1893년 태어난 모택동과 1953년생인 시진핑은 둘 다 뱀띠입니다. 또 1914년생인 장칭은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문혁이 끝난 뒤 사람들은 그녀를 독한 암컷 호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묘한 게 1962년생인 펑리유엔도 호랑이띠입니다. 그리고 장칭이나 펑리유엔이나 똑같은 산동 사람입니다. 펑리유엔은 윈청, 장칭은 쭈청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